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해외 선물로 부자되자 골든서퍼 임지영 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적정한 가격인지, 이 모든 것이 추세를 잘 판단해야만 가능합니다. 주식 선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럼 추세 보는 방법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을 보면 추세 보는 방법 중 핵심 대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어설픈 지식으로 돈 날리지 마시고 돈을 벌 수 있는 이 시간에 투자를 하십시오. 추세 잘 보는 방법 제대로 배우고 시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식 해외 선물 큰 추세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의 추세든 해외 선물의 추세든 어찌됐건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 트렌드 많이 들어보셨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또는 트렌드를 앞서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외 선물과 주식 쪽에서는 트렌드를 그냥 따라만 가더라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가 뭐죠?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즉 상승 트렌드인지 하락 트렌드인지, 이거를 판단을 하고 현재 주식을 적정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낼 수가 있겠죠. 자, 큰 추세 판단이 왜 중요한가? 물려도 가는 놈에게 물리면 살아남는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는 말에 올라타라. 맞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상승 추세에서 내가 여기서 샀는데, 내가 100원에 샀는데 갑자기 80원이 됐어요. 그렇지만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이야.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잠깐 물리더라도 120원, 150원, 200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도 가는 놈에게 물리면 살아남는다. 자, 두 번째, 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 7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나온 이 통계냐면, 제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 제가 2만 명 이상을 제가 이제 겪어오면서 그분들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제가 이제 내서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 수익 내신 분들의 거의 99%는 다 추세 매매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변곡 매매나 물타기 매매 이런 걸 거의 하기보다는 가는 놈에게 배팅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놈이 막 올라가는데 막 그냥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주가는 한 번씩 조정을 줍니다.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는 구간을 조정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격을 좀 조정한다, 이 얘기죠. 이런 눌림목 구간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이 눌림목 구간을 이제 매수, 그리고 이 눌림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사실은 기술입니다. 그것들은 제가 차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려도 가는 놈에게 물리자. 투자 수익률 75% 이상으로 매우 높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추세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일정 기간 주가의 방향성을 파악해서 추세가 움직이는 현상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자, 주가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추세선의 생성, 보합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추세의 흐름을 만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면은 당연히 상승 패턴이 나오겠죠. 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간대, 눌러줄 때마다 오히려 잠깐의 그 반등의 그 폭보다 더 길어. 그러면은 얘는 하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승으로만 배팅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 올라오는 구간을 노려서 매도를 잡고요. 떨어지면 또 수익 내고, 올라오면은 매도를 잡고, 또 떨어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해외 선물이에요. 그래서 해외 선물은 양방향 거래가 됩니다. 올라가도 수익 낼 수 있고 떨어져도 수익 낼 수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야만 수익을 낼 수 있죠. 요즘에는 뭐 ETF에서 인버스라는 종목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종목으로 하락에 배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주식은 상승에 배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락에 대한 추세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종목들은 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승을 할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찾아내고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트렌드, 추세 분석, 추세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추세를 이제 판단을 하실 때 꼭 체크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더 다양하게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는 오늘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동평균선, 그
그 다음에 앞전에 지지 저항선, 이제 고점 저점 매물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번과 3번은 거의 조금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봉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봉. 분봉이나 T봉 이거는 아니고 큰 추세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봉을 우선 봐주셔야 됩니다. 일봉 다음에 이제 주봉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월봉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건 일봉이라도 여러분들은 잘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봉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해외 선물에선 나스닥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시겠지만 뭐 다우존스, 나스닥 막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자, 지금 이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 추세를 일단 초보자분들이 판단할 때는 그냥 보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합니다. 이동평균 5일선, 11선, 21선, 뭐 61선, 121선, 플러스 알파는 뭐 241선 뭐 이렇게도 막 쓸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2배씩 뜁니다. 수치가 2배 뛴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메이저들도 이런 수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저들도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조지표는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자, 메이저들도 그렇게 이제 보는 그 지표들을 써야지 우리도 따라 붙지, 메이저들은 보지만 나는 이제 좀 다른 걸로, 희한한 걸로 좀 볼란다 막 이러면 안 돼요. 특히 이 이동평균선도 수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가끔 어떤 분들은 뭐 22일선, 뭐 33일선, 뭐 22일선 막 이딴 거 쓰시는데,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평균적으로 누구나 다 보는 그런 공통적인 지표를 보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세력들도 같은 이 지표를 보거든요. 특이하게 매매하지 않습니다. 제 이제 프랍트라이더 출신들도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막상 물어보면 뭐 굳이 뭐 그렇게 특이한 거 안 쓰는데 막 이러더라고. 왜냐면 어떤 메이저들, 자기들도 메이저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다 같이 보는 그러한 지표들을 써야지, 뭐 괜히 쓸데없는 걸 썼다가는 그 수치에 오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저같이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분들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이 빨간색 선은 21선인데 아, 이거를 최근에 트렌드가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점들을 이제 이어가면서 하나의 또 추가적인 매물대 추세선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 추세선의 기울기를 보면서 아, 전반적으로 각도가 한 40도 정도 되구나,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어디서 사야 될까요? 자, 보세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트렌드, 추세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가는 말에 올라타라고 했었잖아요. 자, 현재 가는 말은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말입니다. 이 상승 추세의 말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이런 눌림목 자리들을 노리셔야 돼요. 이게 이제 눌림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자리에서 사면 돼요. 쉽게 그냥 사면 됩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사고요. 이렇게 꺾일 만한 위치들에서 팔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고요. 또 팔고 또 사고 또 팔고 샀다 팔다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핵심은 추세이기 때문에 진입이나 청산 또는 이제 손절 잘하는 방법들은 사실은 이게 제 유료 교육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따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 이 추세 위주로만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뭐 진입, 청산, 손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방금 보셨고, 앞전의 지지 저항선, 이게 뭐냐면, 이게 보세요. 이 선물이든 주식이든 예를 들어서 잘 보십시오. 자, 이때 보면은 이때 이 구간에서 자,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껐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얘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아래 21선도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제 교차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앞전에는 여기서 이제 저항선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보통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은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자, 오른쪽 갑니다. 자, 다음날 어떻게 됐죠?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결국 어떻게 조정을 줬지만, 자, 앞전에 여기서 크게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눌러주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신고점을 갱신해 버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앞전에 요 고점, 자, 잘 보세요. 바로 여기 이 시점입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갔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간 거 보이세요? 자, 1번 2번이라 보면은 이 1번의 고점이 하나의 저항 매물대가 되겠죠. 2번의 고점은 여기서 1번에서 저항 받고 내려갈 걸 예상을 하고요. 저점에서 매수를 했던 분들은 이쯤에서 청산을 하고, 해외 선물 쪽에서는 매도 쪽으로 스위칭 매매를 합니다. 하방으로 배팅을 하고요. 끌고 내려가면은 목표 값은 어디? 요 앞전에 여기 별표 친 이 지지선 거의 1358포인트 부근, 여기를 하나의 목표 값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매수 쪽으로 스위칭을 하면서 올리면 다시 한 번 더 11,050 부근에서 청산을 하고 또다시 매도를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올라탄 상황에서는 손절을 하고 나와서 다시 매수 쪽으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왜냐면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저항선이 돌파되면 지지선 바뀌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 쪽에서 본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 매수 먹고 매도 먹고 다시 매수 먹고 고점에서 매도 먹고 손절 나가고 다시 스위칭해서 찾아오고, 이런 플레이, 데이 트레이딩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내가 어디서 진입을 할 것이고 어디서 청산을 할 것이고 어디서 팔고 또 어디서 스위칭을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전의 지지 저항선, 일봉상 고점 저점 매물대에 대해서 현재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알려드린 것들이 사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그러한 트렌드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선의 기울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기울기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제가 선을 그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추세가 내려가면은 이렇게 뭐 고점과 또는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기울기가 뭐 40도인지 20도인지 그죠? 뭐 90도인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 기울기를 통해서 이 추세의 힘의 세기라든지 추세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길다. 예를 들어서 완만하다는 건 각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쭉 길다. 그럼 그 추세선 안에서 꾸준한 매수세 유입과 수익 실현의 매도세가 반복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샀다 팔다 샀다 팔다 이렇게 원웨이 상승세로 꾸준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원웨이라는 게 뭐냐면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지 원웨이 매수장, 상승장, 원웨이 매도장, 하락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짧다. 너무 가파르고 짧아요. 가다가 꼬꾸라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급락, 급등 추세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엔화 차트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엔화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사실 급등락이 좀 심했죠. 이게 보면은 기울기 자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서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장 자체가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이런 장은 추세 매매가 힘들기 때문에 변곡 매매를 하게 됩니다. 변곡 매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추세 매매 위주로 가십시오. 그래서 저랑 이제 회원님들이 저희가 여기서 이제 물량 매집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 트렌드가 조금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섰고, 이때 당시에 뭐 골드도 좀 상승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매집을 해서 반등을 했을 때 팔았겠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희는 매수를 했습니다. 9,400. 여기서 왜 매수를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보세요. 9,400 매물대가 하나의 지지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 앞전에는 이제 여기서 저항선 역할들을 했겠죠. 9,400이. 자, 저항선이 돌파되면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얘들이 돌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했고, 나중에는 여기서 지지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겠죠. 게다가 이 아래 21선 빨간색 선이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여기가 교차 구간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매수 쪽 대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전에 여기서 제가 왜 매수를 들어갔냐면 트렌드 자체가, 단기 트렌드 자체가 매수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점 높아졌고, 저점 높아졌고, 저점 높아지고 있고, 높아지고, 살짝 눌러주고, 결국 어떻게? 수렴하고 패턴, 상승 패턴.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것은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이 우상향 상하 패턴이 있습니다. 우상향 상하 패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패턴들이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패턴이 왜 나오냐면은 매수세가 계속 점점 강화가 되고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세가 나오는 겁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응축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매수 세력들의 힘이 여기서 분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정보가 어땠네 저땠네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차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트가 매우 중요해요. 어차피 차트에 그런 것들은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정보도 다 요 차트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선에 의미해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매물대로 잡는 것은 두 고점에 두 포인트의 이제 고점과 저점이나 저점과 저점 뭐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한 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 주가는 추세선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서 이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하여서 추세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선이 있고 하락 추세선이 있겠죠.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상승을 하면은 상승 추세,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가면은 하락 추세,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매수 대응은 당연히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매도는 이런 올림목 자리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선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패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패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알려드리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추세에 대해서 집중해서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트렌드, 큰 추세 판단이 왜 중요한지, 물려도 가는 놈에게 물리면은 왜 살아남는지, 투자 승률 75% 이상은 높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사실 이 추세 매매를 제가 오늘 되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이 추세 매매 전략이 조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또 알림기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료 방송 채널을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매매 전략 케이스별로 제가 이제 다양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서퍼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해외선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주식, ETF, 주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모두 다 투자에 성공을 하셔서 큰 부자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이상 골든 서퍼 임정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